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수원, 여기 수조죠, 수조.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수조, 물을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받아야 되느냐, 수원의 양입니다. 그럼 여기 받아야 될 양은요, 결국 얼마만큼 물이 나갈 건지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준은요, 방수구 하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옥내수화전의 수원은 수조에 받아야 될 물의 양은요, 옥내수화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가장 많은 층을 기준으로 최대 5개, 6개 있어도 5개, 하나 있으면 하나. 그러니까 설치 개수가 실제 기준 개수보다 작으면요, 그냥 쉽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개수가 최대 5개까지 인정해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5개까지 하나당 얼마? 2.6톤이죠. 그죠? 2.6m 3승입니다. 그럼 이런 게 3개 있으면 곱하기 3개. 그죠? 만약에 5개 있다라고 하면 곱하기 5을 어디에? 이 수조에 저장해 놓으면 얘를 수원 또는 수원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서는 또 이야기하죠. 수조를 이렇게 담아두고 만약에 옥상 수조가 있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올려야 될 양을 3분의 1 이상 올리도록 되어 있고, 얘는 어떤 보조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펌프는 비상전원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정전이 되면 비상전원에 의해서 얘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망가졌을 때 어떤 완전 보조적인 개념으로서 옥상 수조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 단서 조건은 여기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3분의 1 이상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볼까요? 하나는 삭제됐고요. 하나는 지하층만 있는 경우, 원래 3분의 1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올릴 수 있는 게 없죠. 건물 구조가 없으니까. 그죠? 지하층만 있는 경우니까. 그리고 이제 가압송수 장치를요, 고가 수조로 썼을 때 굳이 저 수원량에 또 30%를 업시키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거는 좀 완고한 조건이다. 그래서 고가 수조 가압송수 방식일 때는요, 필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원 자체가 건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아. 기본적으로 이런 건물의 구조다. 그럼 계량기를 통해서 수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수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밸브만 열어놓으면요, 얘는요, 기본적으로 방수구까지 나올 수 있는 조건이겠죠. 왜? 수원이 여기 있으니까, 낙차가. 그래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이고요. 또 하나는요, 건물의 높이가 10m가 안 됩니다. 아무리 옥상 수조를 올려놔도 결국 어디에서, 방수구에서는요, 물이 쫄쫄쫄, 굳이 올려놓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별도의 펌프로서 예비 펌프의 개념인 거고요. 그 예비 펌프를 비상전원 또는 내연기관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건물의 규모가 이렇습니다. 높이가 100m 정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무조건 올려야 되겠죠. 뭐를? 저 수조에 3분의 1 이상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00m. 그 다음에 가압송수 장치는요, 고가 수조가 아니라 펌프 방식이고요. 그리고 수원은 이렇게 높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지하에서 공급됩니다. 그리고요, 건물의 높이는 100m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는 무조건 3분의 1 이상을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건물을 지은 건축에서 수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소방은 어떻게 되죠? 선택의 여지가 없죠? 무조건 올려야 되죠? 근데 소방이 수조를 전용으로 쓰나요? 법은 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지만 성능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같이 쓰죠. 일반 급수용 수조랑 같이 씁니다. 그런데 원래 설계에서 건물이 100m 정도밖에, 100m씩이나 돼서 수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를 없앴습니다. 그럼 건물에서 급수 계획은요, 부스터 펌프를 씁니다.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각 층에 배관을 설치하고요, 그냥 알아서 물을 쓸 수 있게끔 이런 급수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방은 어떻게 하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경우죠. 왜? 건축에서 수조를 아예 설치하지 않았는데 소방은 무조건 3분의 1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설치해야 되네요. 너무 완고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건축해서 설치하지 않았는데 소방은 무조건 그 법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법이 개정됐죠. 뭐라고? 이렇게 주펌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동등 이상의 예비펌프를 설치하면 그 예비펌프의 전원은요, 내연기관 또는 비상전원에 연결된 예비펌프를 설치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게 주펌프, 예비펌프의 개념이죠. 아파트 지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왜? 아파트의 급수를 이제 고가 수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부스터 펌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조항이 이 조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5조 1항 제9호는요. 뭐죠? 예. 수동기동 방식. 학교, 공장, 창고는요. 기본적으로 고가 수조가 있다라고 하면 고가 수조와 급수구, 배관은요. 연결되어 있죠. 학교, 공장, 창고는요. 수동기동 방식이라면서요. 근데 그렇게 달아놓으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공장, 창고, 공장. 학교, 공장, 창고입니다. 수동기동 방식.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압수조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수조. 옥상수조가 뭐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뭐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더라도 결국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한쪽에서 설치했으니까 낙차합에서 결국 소화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따로 둘 필요는 없다라고. 왜? 화재는 일개소, 한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수화전 설비의 수원은요. 이제 뭐 전용 수조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원이다라고 하면 지금 방금 전에 양을 이야기했습니다. 방수구 하나를 기준으로 2.6톤을 설치하라고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숫자는 수조에 전용 수조로 방식으로 담아두세요. 그런데 전용 수조가 아니고 다른 수조랑 합해서 겸용 수조로 쓰면요. 우리는 절대 그 수원량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확보하는 방법은요. 유효 수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조가 지하 저수조를 쓰면 소방만 쓰는 게 아니라 소방에서 이렇게 수조를 쓰고 그다음에 일반 급수, 부스터 펌프도 사실 수조에서 물을 뽑아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얘하고 얘를 어떻게 두죠? 여기를 펌프로 보면 얘가 흡입 부분이죠. 그래서 흡입 부분 또는 흡수구에 다른 설비의 배관하고 단차를 두죠. 얘는 이만큼 물을 뽑았을 수 있고요. 소방은요. 여기까지 흡수구가 되어 있으니까 이만큼 뽑았을 수 있겠죠. 이렇게 뽑았을 수 있는 물의 양을 유효 수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유효 수량을 확보하면 결국 다른 설비와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얘부터 먼저 있죠. 후드 밸브 흡수구 이렇게 되어 있으면 흡수구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수조가 밑으로 내려가면 후드 밸브 이렇게 되는 거죠. 펌프의 흡입축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고가 수조가 이렇게 연결되면요. 펌프의 토출축에 연결되죠. 그럼 얘는 뭐라고? 급수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가 수조로부터 옥내수화전 설비의 수직 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 근데 펌프를 기준으로 보면 흡수 배관 이렇게 돼 있으면 흡수 배관이고요. 얘가 수조 밑으로 내려가면 후드 밸브. 펌프의 토출축에 연결되어 있으면 급수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급수구의 높이보다 좀 더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 단차를 두어 설치하고 이렇게 설치한 물의 양을 우리가 유효 수량이라고 한다. 유효 수량을 확보한다. 절대적으로 소방의 물은 무조건 확보한다. 부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확보한 수량을 유효 수량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원의 양 그리고 유효 수량은 어떻게 설치한다라고 표현을 했으면요. 정작 수조가 설치되면 그 수조의 설치 기준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조는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물은 얼겠죠. 그래서 얼면 시스템은 전부 먹통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결 방지 조치하거나 아니면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그리고 수조에 물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맨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맨홀 뚜껑을 여는 게 아니라 수위계를 설치하면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하고요. 뭐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보통은 이제 맨홀 뚜껑이 있죠. 왜? 청소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맨홀 뚜껑으로 확인하던가 아니면 뭐 수위계를 설치하던가.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요.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습니다. 뭐 기계실 바닥보다 높다. 그럼 맨홀 뚜껑을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뭘 설치한다?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한다.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을 때입니다.
그리고 실내 조명 등 설치하고요. 수조 하단에는요. 청소용 배수 밸브 또는 배수관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표딱지 붙이죠. 옥내수화전 설비용 수조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흡수배관, 그 다음에 옥내수화전 설비에 수직배관에 옥내수화전 배관용이라고 표시한 표딱지 붙이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조의 설치 기준.